이숙 선생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7월에 오늘 나의 위치 어디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이에 맞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분명히 됩니다.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은 오늘 7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 모의고사 총평과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의고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의고사를 2차 지필평가 이후에 모의고사까지 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은데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현재 나의 위치와 앞으로의 나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본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형은 전반적으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기하벡터에서 우리가 29번 문제라든지 조금 이제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6월 모의고사나 4월에 비해서는 분명히 난이도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형에 대해서.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등급, 2등급에 대한 커트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1등급 컷은 뭐 92에서 88, 90이거나 88이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형과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오히려 나형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1번 문제가 우리가 보면 이 나형의 21번 문제가 보면, 왜냐면 나형의 30번 문제 같은 게 21번에 하나 더 있었어요. 나형 21번 문제가 30번 문제 같은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난이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형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형은 커트가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형 문제 이야기해 본 김에 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역시나 어려웠던 거는 29번, 30번, 그리고 21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나형에서는 이 30번 정적분 활용하는 거, 정적분을 구간별로 나눠서 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21번 역시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0번에 사실 20번은 기억 니은은 무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디귿이 또 매우 어렵더라. 디귿이 매우 어렵더라. 그리고 이제 19번에 이제 등비급수 문제가 항상 매번 등장해요. 이거는 매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등비급수 문제를 틀렸다면 내가 첫째 항을 못 찾고 공비를 못 찾았다는 건데, 요 문제는 이제 공비를 찾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째 항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형이 평상시에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 이제 물론 반원을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반지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형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형과 같은 경우에는 30번이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30번이 예전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9번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 벡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최대일 때, 사실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를 떠올라야 되는데 뭐 2차 함수도 있고 산술기하도 있고 뭐 미분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얘는 사실 2차 함수를 떠올렸어야 돼요. 2차 함수로. x가 사실 문자가 있어서 x제곱과 관련된 2차 함수를 했다면 언제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했다면 조금 쉬웠을 텐데 29번이 그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번의 쌍곡선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좌표를 구하지 막 변의 길이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웠는데, 사실 얘는 좌표를 하나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 그 자체 성질, 그리고 내심에 대한 성질을 이용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딱
핵심만 찾았다면. 그리고 27번도 이제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중복조합 문제였다라는 걸 파악했으면 아마 금방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조합 문제야 라고 알려줬으면 쉬웠을 텐데, 그런 점들이 조금 있고, 21번, 20번도 그렇고, 19번, 요번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가형은 출제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하 벡터 부분이 조금씩 더 강화가 되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사실 지금 등급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점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지금 점수가 중요하죠. 지금 등급 점수보다는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빨리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목표 등급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가, 몇 등급까지 맞춰야 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수능은 이것보다 더 어렵고 등급이 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뉴스에서 보셨으면 알 텐데 재수생이 한 명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재수생이 모두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역들보다는 조금 경쟁이 있으니까 한 번 시험 본 건 아니고 두 번째 시험 보니까 그래서 등급이 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두 개를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과감히 던질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두 과목만 최저를 준비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맞춰야 되면 세 개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몇 등급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빨리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등급 올릴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 7월입니다. 물론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단원은 해결하자. 단원별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를 푼다면 그 단원에 있어서는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출 단원을 선정하자. 내가 공부할 단원을 선별하자. 기하 벡터의 수학2의 확률과 통계의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등급은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목표를 정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내 목표를 정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자. 놀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면은 유지는 되고 미친 듯이 하면 분명히 성적은 오를 겁니다. 오늘의 숙선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